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수입차 판매 11년 경력의 노하우와 언제나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님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올여름 새롭게 출시되는 BYD CL 차량에 대해서 며칠 전 영상 2개를 나눠서 업로드를 해두었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하필 요즘 이런저런 이슈가 생겨나는 와중에 출시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출고가 시작되는 CL 차량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 BYD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당연히 저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슈화가 되고 화두가 되면 BYD를 세일즈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만, 사실 BYD의 파산, 부채, 할인 판매 등 관련한 이슈들은 이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분석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상을 먼저 참고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중, 협중 정서를 이용해서 유튜브 상에서 의도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채널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또한 자동차 소비자로서 이러한 반중, 협중 정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어떠한 자세와 스탠스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 개인 소신을 담아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YD와 관련한 악의적인 보도나 이슈는 올해 초에도 BYD가 런칭하던 시점에도 한번 있었죠. 1월에 BYD가 한국에 처음 런칭했을 당시부터 아토3 출시 관련해서 여러가지 억측과 견제, 비난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질 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예비 구매자분들, 소비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세일즈를 하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야근을 하면서 당시 이슈에 대한 영상을 제작 편집을 하며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출고 지연 여파로 해약을 하신 고객님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때 노력의 결과로 상당수 고객님들께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차량 출고까지 무사히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어렵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영상은 BYD 예비 구매자이지만 최근 이슈들로 인하여서 구매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출고를 했는데 불안해하고 계실 출고 고객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미 반중, 협중 정서에 지배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답을 정해놓고 너 BYD 영업직원이잖아, 네가 뭐라 떠들어도 BYD는 곧 망할 거고 중국 차는 무조건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소수의 키보드 워리어분들께서는 어차피 제 영상을 다 보시지도 않겠지만 불필요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살포시 뒤로 가기 해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과 분량이 길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그러니까 1부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중, 협중 정서와 그 정서를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이슈 유튜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소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2부 다음 영상에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었던 BYD의 부채 문제, 그리고 일부 유튜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저가락 서스펜션 문제, 34% 폭탄 할인 등에 관한 BYD와 차량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로 왜 이렇게 BYD 혹은 중국과 관련해서 유튜브 상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무엇이든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넘쳐나는지, 또 관련된 영상마다 찾아다니면서 악플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 심리,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악플러들은 현재 BYD와 관련한 여러가지 이슈들 관련하여 팩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BYD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미지를 깎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건덕지
컨텐츠가 생기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적 접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절하를 하고 믿을 수 없다는 명제를 저변에 깔아놓고 중국과 관련된 혹은 BYD와 관련된 영상들에 몰려다니면서 악플을 달고 해당 영상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중국 제품을 판매, 구입, 홍보하는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을 하며 스스로는 애국자라는 그릇된 신념과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며 그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지성, 반중, 혐중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중국 전기차의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과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정도라면야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알만한 이슈몰이 유튜버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아니라 중국 인터넷, 중국 유튜브 채널 등에서 퍼온 BYD를 욕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안 좋게만 얘기하는 일부 중국인들의 영상이나 글들을 퍼와서 짜집게 하면서 재방송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유튜버들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유튜브 상에서 반중, 혐중 및 국뽕 컨텐츠만큼 조회수 올리기 및 수익을 내기에 좋은 컨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채널 한번 살펴볼까요? 고춧가루TV라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채널입니다. 채널 상단의 배너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미지만 보았을 때는 예전에 공중파에서 방송했던 세계기행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왠지 세계 각국의 이슈나 여행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이 90여 개가 올라와 있는데 6개 빼고는 모든 영상이 다 반중, 혐중 영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반중, 혐중 컨텐츠 말고는 다른 영상이 없는데도 조회수는 정말 잘 나오죠. 다른 채널 한번 더 볼까요? 솔직한 여자TV라는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여기는 30만 명이나 있고 채널 이름과 배너만 봐서는 여성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채널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영상은 어떨까요? 이전 채널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상이 반중, 혐중 영상입니다. 심지어 대부분 이런 채널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AI 기반 음성 활용으로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채널들은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인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 같은 이런 반중, 혐중 영상들을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어그로를 끌기가 쉬우니까 일정한 충성 구독자층도 쉽게 확보할 수가 있고 영상 자체도 중국 SNS 등을 통해서 퍼온 영상들을 자막만 달고 번역만 하면 되니까 노력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시청자들의 클릭률, 시청시간, 댓글 반응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검증이 어려운 자극적인 주장도 반복해서 유포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은 망한다, 공산당 붕괴 임박, BYD 부채로 파산 직전 같은 확증 편향 콘텐츠는 당연히 조회수와 댓글 수급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미 반중, 혐중 정서를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시청자는 팩트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더 반응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런 반중, 혐중을 유도하는 일부 채널들, 인플루언서들은 중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매일같이 자극적인 주제와 영상들을 들고 와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야말로 중국 덕분에 벌어먹고 살고 있는 앙숙 공생관계인 셈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얼굴, 실명 없이도 채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 나는 단지 뉴스를 읽는 것뿐이야 라는 포지셔닝으로 책임 회피도 가능하니 얼마나 간편한가요? BYD나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내용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짓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서 반대로 BYD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업체에서 BYD를 공격하는 내용, 안 좋게 이야기하는 선동적인 영상들과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또 믿어버리거든요. 이 이중적인 행태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에 상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행태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국 반중, 혐중이라는 미명하에 믿고 싶은 내용만 취사 선택하여 습득을 하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고 운전해보고 나서 경험에 기반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방구석에서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취사 선택한 정보들을 토대로 평가질만 해대는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겁니다. 저 또한 BYD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조차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부터 들고 이해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요, 마냥 그렇게 중국이 싫다고 해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혐중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리고 자국산업 발전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외교, 경제적인 부분으로 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생각해보아도 현재 중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3,172억 달러로 이미 3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기계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이 중국과 연결돼 있고요. 우리가 만든 제품의 핵심 부품 중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되거나 조립되고 있고, 심지어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서 생기는 수익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싫든 좋든 한국 경제는 중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중국은 다 나쁘다, 중국인 다 거짓말한다는 식의 비논리적 혐오는 사실을 가릴 뿐 국가 간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전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국익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인 반중 정서는 외교 유연성을 훼손해서 비공식적인 제재나 외교 냉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본인이 중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관련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관계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무조건 좋게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혐중과 비판적 사고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비판적 사고를 해야지, 중국인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묘사하는 혐오를 하지 말자는 거죠. 비판적 사고는 외교적으로 필요한 견제이지만 혐오는 단순한 국격 저하이자 한국 내 혐오와 차별을 키우는 역효과밖에 불러오지 못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경계할 건 경계하고, 우리 것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혐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단기적인 감정 배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그 만족감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각 국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반미, 반일, 반중 정서가 공존하는 한국에서는 종종 우픈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회자되는 몇몇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릴 적 한총련에서 반미,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작 반미 시위에 나갔는데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몇 년 전에 반일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반일 불매 운동을 진행하면서 본인 가게에는 노제펜 현수막을 붙여놓은 사장님이 정작 퇴근하면서 본인의 차는 일본차였다는 거, 차량에도 노제펜 스티커가 붙어있긴 했었지만 결국은 커뮤니티에서 말은 노제펜, 차는 예스제펜 이라며 조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작금의 반중, 혐중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중과 혐중을 하지만 이들의 가정에는 상당한 중국산 공산품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렴한 공산품, 옷이나 신발, 자파류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써도 괜찮다라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중국 제품들 중에 경쟁 브랜드가 사실상 없는 고가 제품인 DJI의 드론이나 짐벌 카메라, 로봇 청소기 등은 또 한국에서 부진하게 팔리잖아요. 그들 말대로라면 이런 전자제품들이야말로 소위 킬스위치 같은 게 장착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현재 한국에 수입 판매가 되고 있는 아토3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1월달에 뭐 도청이니 카메라로 뭘 찍느니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걱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반 전자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수입 차량의 경우 한국에 수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 전파 인증, 배터리 안전 관련된 인증 등 다수의 정부기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격 제어 장치나 비인가 통신 장치가 있으면 인증이 거부되거든요. BYD를 비롯해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정말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진작에 정부가 수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 출고기가 아니라 BYD라는 회사와 반중, 혐중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BYD가 좋다, 국산차보다 뛰어나다,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 접근을 하되 혐오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제대로 런칭한 중국차 브랜드이니만큼 당연히 중국 브랜드에 대해 품질 걱정, AS 걱정, 반중 정서가 있어서 구매하지 않는 거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쟁체제 하에 있는 국가로 모든 공산품 구매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내가 중국 싫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 구매 후 피해를 보거나 손실을 봐도 구매자가 피해를 받는 거지, 뭐 저를 포함해서 BYD 구매자들이 본인들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나가지고 옆차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차량에 대한 내용이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토3만 보더라도 유로엔캠 5스타 받은 차량이잖아요. 뭐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어진다느니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철판 가지고 유로엔캠 5스타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중국 관련 채널 영상에 나왔던 젓가락 서스펜션이라고 놀림받았던 BYD 일부 차종에 적용된 사면링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면링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링크가 서스펜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사면링이라고 하는데 이 링크의 두께가 젓가락만큼 얇다라고 해서 조롱하는 의미로 젓가락 서스펜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가형 서스펜션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고 조롱하면서 마치 모든 BYD 차량에 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매자분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소위 젓가락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이 사면링 서스펜션은 사진에서 보이는 BYD 한이라고 하는 중대형 세단이거든요. 이 한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초기형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부품이고 그나마도 지금은 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은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차량도 하체 상태를 보면 완전 신차가 아니라 꽤나 주행을 한 차량 같은데 금방이라도 차체 지탱을 못해가지고 부러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진짜 저 링크 몇 개가 차를 전부 다 지탱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차 앞바퀴 축이 부러진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 서스펜션 때문에 앞바퀴가 쉽게 작은 사고에도 바퀴가 돌출되는 이런 사고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면링 서스펜션은 애초에 전륜에 적용이 되는 부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륜에 적용되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앞바퀴 축이 부러지는 사고, 중국차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타는 국산차, 수입차 모든 차량들이 축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부러지지 않는 무적의 강철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본인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 유튜버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팩트체크 정도는 하고 영상을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BYD라는 기업 자체가 자국민들에 대해서 내수차별을 해서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하고 저가형 부품을 썼다라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 시청하는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중국 국민들이 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BYD 제품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BYD 차량들이 이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분들 주장대로면 정말 BYD 차량들은 국산차에 비벼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 저질 제품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BYD가 한국에 수입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반대하고 매도를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틈틈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가 바로 뒤에 있는 2등 3등을 신경 쓰지 전교 꼴등이 뭘 하고 있던 신경이나 씁니까?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보는 눈높이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한국 소비자들인데 아무리 유튜버들이 좋게 얘기해준다고 한들 본인이 직접 전시장에 와서 만져보고 시승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한들 구매하지 않는 게 한국 소비자분들이에요. 유독 BYD 차량들에 대해서 리뷰한 자동차 유튜버들이 소신껏 느낀 대로 좋은 걸 좋다라고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도 거기에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중국한테 돈을 받았네 뭐네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데 결국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BYD가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반중정서, 반일정서, 반미정서 다 좋아요. 개인의 생각들일 뿐이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의견이 같지 않다고 매도하면 그건 병입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은 결국 가성비와 가심비입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에 해당이 되겠죠. BYD 아토3가 2달여간 1000여 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앞서 한국에 판매되었던 캠보 600과 동풍소콘의 펜곤이라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량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역시나 알 수 있는 대목은 소비자들은 결국 구매자이지 평론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가 좋고 나쁜 것과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의 괴리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중국 전기차의 기술력이 아무리 일취월장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땡땡기어 채널에 모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현대기아에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 스포츠카 아이오닉 5 M만 보더라도 말 다 했죠. 근데 실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차가 더 기술적, 디자인적으로 뛰어난가만을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비싸고 좋은 차량들만 많이 팔리겠죠. 결국 판매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브랜드 밸류와 편의장비, 옵션, 기본기 등이 그 가격에 맞는 값어치를 하느냐일 것입니다. 소비자는 내가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차량이 동급에서 가장 뛰어나고 좋은 차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개인별로 차량을 선택하는 주요 니즈와 기준점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 판단 하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차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차가 아니더라도 결국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토3 판매량의 배경에는 분명 이런 요소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먼저 구매해주신 오너분들께서 카페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차량 후기와 AS 서비스센터 이용 후기 등을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색안경은 벗고 차량을 보면 최고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에 풍부한 편의장비, 동급 대비 훌륭한 승차감, 그리고 우려와는 다르게 경험 많은 한국 직원들에 의해서 기대 이상의 훌륭한 AS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파되면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결국 지갑을 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BYD가 한국에 들어온 게 정말로 나쁜 일일까? 이걸 현대기아 같은 경쟁업체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동차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BYD의 수입이나 판매를 반대하는 건 만약에 본인이 현대기아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거나 영업직원이거나 현대기아의 오너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인이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BYD의 수입을 결사 반대를 외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한국 자동차 시장은 사실상 현대기아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BYD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현대기아에게 큰 위협이 되거나 점유율을 상당수 뺏긴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BYD 싫어하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과점 형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당연히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수시로 인상이 되는데 반면 차량의 품질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내 도어 트림이 내가 주문한 사양과 다른 컬러가 장착이 돼서 온다든지 테일램프 한쪽이 아래 등급의 램프가 장착돼서 온다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중국 자동차들에서나 불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수들이 정작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차량들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유튜브 보면서 조립한다는 오픈 이야기가 나올까요? 현대기아 전기차들도 항상 ICCU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국산차 전체가 나쁘다,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공산품이니만큼 초기 불량이나 결함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납득할 만한 사후 AS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점 시장에 현대기아의 판매량에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BYD 같은 브랜드가 시장에 나타난다고 하면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작은 시장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인하하게 될 수도 있고 ICCU 같은 그런 이슈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품질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가격 인하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기본 옵션들을 엔트리 등급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히 자동차 소비자들입니다. 지금은 길을 쓰고 BYD를 욕하고 반대하는 분들, BYD를 구매하지 않는 분들도 결국은 BYD의 존재로 인해서 추후 국산 차량 구매 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선동은 한마디면 되지만 그걸 반박하려면 100배의 노력이 든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딱 떠오르네요. 각설하고 벌써부터 2부 영상의 분량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아직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업로드를 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BYD의 파산, 부채, 할인 판매 등 관련한 이슈들은 이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분석해놓은 영상들이 있기는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영상을 먼저 참고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고객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BYD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BYD가 제일 좋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아요. 저는 BYD 영업직원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고객님한테 딱 맞는 차량을 컨설팅하여 추천드리는 자동차 딜러입니다. 그렇기에 13년 전 BMW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연이 맺어진 고객님들과도 지금도 소통을 하고 BYD뿐만 아니라 이때 인연을 맺어주신 제 고객님들께 지금도 BMW
BMW 벤츠 등의 차량 판매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이 차량이 가격 대비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고객님들께 차량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매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고 고민에 대해 털어놔 주세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 좋은 이슈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응원해주시고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